조직폭력배들이 인적이 드문 산속에 개설한 도박장에서 판돈 수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벌이던 도박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는 9일 새누리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이번 주말이 경선의 분수령을 이루게 됐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71년.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합천 원폭 피해자들에게는 치료와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KBS 보도 이후 경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인적이 드문 산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이던 도박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장을 개설하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산 중턱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이닥칩니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일로 앉으라고. 긴 줄을 그어놓고 돈을 거는 이른바 줄도박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20여 명으로 대부분 40, 50대 주부와 회사원들입니다. 한 남성의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수십 장이 나옵니다. 아침에 갔어요. 밑에서부터 걸어갔습니다. 돈 받을 있는 사람이 거기 놀러온다 하더라고. 조금 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산 중턱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새벽 6시부터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오간 판돈이 7천여만 원. 경찰 조사 결과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36살 이모 씨 등 경남과 울산 등지의 조직폭력배 6명으로 판돈의 10%를 자릿세로 받거나 직접 도박에 참여했습니다. 그 전에 울산 지역에서 도박을 1차로 하고 2차로 다시 양산에 와서 도박을 했는데 폭력배들이 6명이 도박장을 개장하고 일부는 선수로서 가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도망친 10여 명을 쫓는 한편 도박장을 개설한 36살 이모 씨와 상습 도박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각각 당대표와 경남도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당 모두 이번 주말 사이 당원을 상대로 선거인단 투표와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오는 9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창원 마산하포의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한선교, 이정현, 주호영 의원 등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일요일인 모레 전국 당원을 대상으로 당 대표 투표를 진행합니다. 경남은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등 22개 투표소에서 당원 3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치러집니다. 이어 오는 9일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대의원 투표 결과와 합산돼 대표가 최종 선출됩니다. 오는 9일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선거 분위기도 뜨겁습니다. 공용권, 정영훈 두 후보가 정영훈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재선에 민홍철 의원과 2파전이 됐습니다. 우리 당의 경남 유일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중앙당 당직 등을 맡으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낙동강 벨트를 넘어 이제 서부 전선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년 우리 당 대선 후보가 경남에서 50% 득표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화 여론조사와 오는 9일 대의원 현장 투표를 합산해 도당 위원장을 뽑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주말이 중앙당과 경남도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내일은 71년 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입니다. 후유증 치료와 돌봄이 절실한 한국인 피해자들은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입소조차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에 사는 78살 안영숙 씨. 지병인 파킨슨병이 심해져 집안에서는 기어서 이동해야 할 정도입니다. 안 씨는 71년 전 7살 나이에 히로시마에서 원폭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세입니다. 원폭 후유증이 갈수록 심해져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입소를 신청했지만 이미 정원이 차 기약이 없습니다. 너무 고생만 했어요. 다만 한다도 사다 주면 뭐 내가 일본에서 내가 그만한 배를 보고 내가
추도 온덤지 싶습니다. 원폭 피해자를 위한 복지회관은 전국에 단 한 곳, 정원도 100여 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원폭 피해 생존자는 1세대만 2,400여 명인데 불과 5%만 입소할 수 있는 겁니다. 원폭 피해자들의 후손도 후유증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지원의 사각에 놓였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는 40대 부부, 원폭 피해 2세들이지만 의료적 지원이나 공공쉼터 등 제도적 지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폭 피해 1세대인 7순의 노모가 이들을 돌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인정하지 않아 2, 3세대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에 죽더라도 이세가 빨리 국가 통과돼가 이세 들어갈 집이 1세들 말이 저래 한때 모임에 있으면 마음을 더 내놔놓고 죽어도 좀 가족끼리 매라 좀 마음을 안 낳겠나 생각 들고.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지난 5월 마련됐지만 피해자 지원은 부족하고 후손에 대한 조사는 빠져 반쪽짜리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정신질환자가 8중 추돌 사고를 냈는데도 경찰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내용,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담당 경찰관들이 법 규정을 몰라서 생긴 일인데 경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대낮 도심에서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반복하며 8중 추돌 사고를 낸 40대 남성. 조사 과정에서 조종망상 정신질환자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대상자로 드러났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정신질환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업무 담당자들이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해 해야 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면허 행정처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간 이뤄진 사고 운전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법 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정신질환자는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관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정신질환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면허 취소 절차가 이뤄지도록 수시 적성검사 의뢰 절차와 규정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경남에서는 선수와 코치 등 12명이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참가합니다. 경남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리우올림픽에 참가하는 경남 선수는 사격과 역도 등의 10명이고 코치는 레슬링과 배드민턴의 2명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배임 혐의가 적용된 규모가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갑중 전 재무본부장이 직원 성과급 지급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에서 밝힌 이들의 배임 혐의 규모는 모두 4,963억 원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STX 조선해양이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 조정과 함께 자산 매각도 추진합니다. STX 조선해양에 따르면 자회사인 STX 유럽 소유의 STX 프랑스 매각을 위해 주관사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사원 아파트와 의창구 연구개발센터 등 부동산도 매각합니다. STX 조선 관계자는 진해 조선소 생산 설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가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을 뇌물공여와 증거 위조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의장은 이번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박재홍 부의장을 통해 창녕군 의원에게 500만 원을 건네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의장은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도록 교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이 의원이 조사에서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실망한 지역구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NC다이노스 출신 이태양 선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태양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양 선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리고 경찰은 이재학 선수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대신 택지를 조성하려는 창원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을 택지로 조성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이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청사 면적을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사실상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창원시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고도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구암 1동, 석전 2동, 여자동 등 3곳으로 모두 주민이 해제를 요구한 지역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